오빠랑 있으니 좋아? Opa. Numujoayo. Kachiasosa numuyo yo opa. 우리 애기는 살결이 정말 곱구나. 비단결이야, 비단결. 몸에 탄력도 좋고 너무 부드럽다. 저는 60대에 용기를 내서 인생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는 20대 여자친구와 한 집에서 꿈만 같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국 시골에서 라면만 끓여 먹으며 텅 빈 단칸방에서 고독하게 살던 60대 아저씨의 인생이 필리핀에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낡은 마루, 삐걱거리는 문소리, 차가운 공기뿐이던 제 삶이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가슴 깊이 박힌 진짜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그 강렬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놓치면 아까울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강렬한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을 베푸시면 더 많은 복이 여러분께 반드시 돌아갈 겁니다. 60대가 되면서 매일 밤 같은 악몽이 저를 괴롭혔어요. 이대로 혼자 죽는 거 아냐? 전라남도 시골 마을 낡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던 저는 고독이 뼈를 파고드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방, 삐걱거리는 마루, 썰렁한 공기. 밥을 차릴 기운도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적막함이 싫어 항상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뉴스 앵커 목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지만 그마저도 제 외로움을 키웠어요. 누가 나 좀 불러줬으면 너무 간절했어요. 젊을 땐 공장에서 철근을 나르며 땀을 흘렸어요. 퇴근 후 동료들과 대포집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깔깔 웃던 그때는 항상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인생 뭐 있나? 인생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공장은 문 닫고 일자리는 없어졌고 연금으로는 한 달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나면 쥐꼬리만큼만 남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살 돈 없어서 김치에 밥만 비벼 먹은 날도 많았죠. 밥그릇에 고춧가루를 볼 때마다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혼자 있으면 눈물이 핑 돌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떠났어요. 딸은 서울로 대학 간 뒤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 잘못이지만 살가운 사이가 아니었어서 그런지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소통이 없는 상태죠. 제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어요. 가끔 동네 할배들과 회관에서 화투를 쳤지만 다들 자기 사정에 치여 저를 찾는 이는 없었어요. 옛날에 같이 술 퍼마시던 놈들은 다 어디 갔는지 혼자 소주잔 들고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대포집 아줌마가 아저씨 또 혼자야? 하며 웃지만 그 웃음마저 쓸쓸했어요. 겨울이면 더 끔찍했어요. 난방비 아끼려고 이불 뒤집어 쓰고 TV를 켰죠. 어느 날 고독사 뉴스를 봤어요. 문 잠긴 집, 쌓인 우편물, 꺼진 전등. 기자가 말했죠. 이웃도 몰랐다네요. 소름이 끼쳤어요.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포집에서 만난 옛 동료가 취해서 떠들었어요. 형, 필리핀 가봐. 거기 따뜻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행복해 하더라고. 술김에 던진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며칠 뒤 라디오에서 필리핀 여행 광고가 나왔어요. 따뜻한 햇살, 새로운 시작. 그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그래, 이 지옥 같은 외로움 여기서 끝내자. 남은 돈 털어서 비행기 표를 샀어요. 필리핀행 티켓을 쥐고 단칸방 문을 닫으며 다짐했어요. 새 삶을 찾아야 해. 웃음도 사랑도. 2015년 저는 돈 100만 원 딸랑 들고 필리핀의 한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때까진 몰랐죠. 그곳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필리핀에 도착한 첫날
공항을 나오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한국의 쌀쌀한 겨울과 달리 이곳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야자수, 색색깔의 간판, 오토바이 소리가 뒤섞인 거리. 여기가 내 새 시작이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도시 외곽에 2층짜리 집을 얻었어요. 방 2개, 아담한 거실, 작은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나무 마루를 반짝이게 했죠. 여기서 뭔가 대박 일이 생길 것 같아. 기대감이 샘솟았어요. 첫날 밤 잠이 안 와서 도시로 나갔어요. 거리는 불빛으로 반짝였어요. 현지 야시장이 눈에 들어왔죠. 꽃이 굽는 연기, 망고 쌓인 노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어요. 아저씨, 이거 먹어봐. 현지 아주머니가 바나나 튀김을 건넸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죠. 이야, 이게 뭐야? 한국에선 못 먹던 맛이네? 웃으며 엄지척했더니 아주머니가 깔깔 웃었어요. 시장을 걷다가 현지 꼬마가 내 손을 잡고 사진 찍자며 폰을 들이밀었어요. 하하, 내가 스타야? 셀카 찍으며 웃었죠. 한국에선 상상도 못한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시장 끝에 있는 작은 바에 들어갔어요. 나무 테이블, 천장에 달린 선풍기, 벽에서 흘러나오는 팝송. 현지인들이 맥주를 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췄어요. 아저씨, 노래할래? 바텐더가 마이크를 내밀었죠. 내가? 하하, 오랜만이네. 용기 내서 한국 노래 하나 불렀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현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미스터, 최고야. 누가 맥주 한 잔을 쥐어줬죠. 그 순간 60대 아저씨가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바 한쪽에서 두 소녀가 눈에 띄었어요. 한 명은 눈이 반짝이는 예쁜 애, 다른 한 명은 못생겼지만 조용히 미소 짓는 수수한 애. 나중에 알았죠. 그게 마리아와 로사였어요. 저 애들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어린아이가 저를 계속 웃으며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심장이 살짝 뛰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 밖 야자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선 정말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새 집에서 처음 맞은 햇살이 따뜻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이야, 한국에선 이렇게 여유롭지 않았지.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오토바이 타고 웃는 사람들, 멀리 들리는 음악 소리. 여기서 사랑도 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때까진 몰랐죠. 이 도시가 내 인생을 뒤흔들 로맨스의 무대가 될 줄은. 그 도시의 밤거리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떠오릅니다. 땀내와 향신료 냄새가 섞인 그 후끈한 공기, 끊임없이 바뀌는 네온사인 불빛 사이로 웃고 떠드는 사람들. 저는 맥주캔 하나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뭔가를 찾아서라기보단 그저 이국의 낯선 밤이 제 속에 쌓인 무언가를 조금씩 녹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어느 순간 문득 고개를 돌렸는데 두 소녀가 서 있었어요. 조그마한 몸, 낡은 슬리퍼, 그리고 낯선 눈빛. 말을 걸어온 건 그쪽이 먼저였는데 무슨 말이었는진 솔직히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그 애들이 도와달라는 눈빛을 하고 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짐작이 갔죠. 일하러 막 올라온 아이들이구나. 어디서 많이 본 눈빛이었어요. 마리아와 로사. 둘 다 20살이라고 했고 영어도 서툴고 제가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듣는 눈치였죠. 그날따라 마음이 약해졌는지 아니면 심심해서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손짓 발짓으로 대충 설명을 하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한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낯선 여자애 둘과의 동거,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애들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마리아는 예뻤어요. 예쁘다는 표현으론 부족할 만큼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동자가 맑았어요. 처음엔 말도 거의 못했는데 웃는 모습만 봐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로사는 몸매는 이뻤지만 마리아에 비해 너무 못생겼었어요.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항상 조용했어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자기 존재를 숨기는 듯한 아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셋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마리아가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손짓을 했어요. 음악이 울리던 거리 한켠으로 이끄는 겁니다. 춤을 추자는 거겠죠. 말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빛과 몸짓으로 흐름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마리아와 춤을 췄어요. 땀은 흐르고 숨은 차고 음악 소리는 귀를 울리는데 그 순간 저는 60대라는 걸 잊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기분이었고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착각이라도 들면 그게 얼마나 황홀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날 밤 마리아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말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기대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내 안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시작된 동거, 말이 안 통해도 전해지는 따뜻함, 그게 저를 살게 했어요. 마리아와 로사, 이름조차 처음엔 어색하던 이 아이들이 제 방에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함께 TV를 보고 웃음을 나누며 어느새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저는 처음부터 마리아가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현지처로 삼고 싶었었죠. 못생긴 로사가 있어서 노골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마리아를 제 방에 재우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회춘한 것처럼 마리아와 끈적한 밤을 매일 지내왔습니다. 몸을 만지니 어찌나 부드럽게 탄력이 있는지 정말 비단계를 만지는 느낌처럼 황홀했습니다. 고독했던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삶이었죠. 밤이 오는 게 기다려졌어요. 60대인 내가 20살 여자를 품고 지내다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곳에 온 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피부는 또 어찌나 부드러운지 아기를 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길 잘했구나라고요. 그 설렘은 제 오래된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줬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셋이서 늦게까지 웃고 떠들다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마리아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몸이 덜덜 떨리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쉬는 것도 거칠었어요. 처음엔 그냥 열이 오른 줄 알고 물수건 올리고 해열제 먹였는데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서 결국 병원에 데리고 갔죠. 근데 거기서 들은 얘기는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미 숨을 거둔 상태라는 거예요. 사산된 거죠. 말이 안 나왔어요. 20살짜리 애가, 고향에서 막 올라온 애가 내 앞에서 그렇게 아파하던 그 애가 아무 말 없이 그런 비밀을 안고 있었다니. 수술이 급하다고 했고 제가 바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었어요.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수술은 잘 끝났고 약 처방까지 받아서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마리아가 거짓말처럼 나아졌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고 웃고 평소처럼 밥도 잘 먹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었던 아이가 이렇게 쉽게 회복된다는 게.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인지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보호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 그런 게 뒤섞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레 다가갔고 마리아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린 남들 모르게 가까워졌고 그날 이후로는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자게 됐죠. 문화가 개방적이라 그런지 어린 나이에도 남자 다루는 스킬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디 학원이라도 다녔는지 매일 밤, 매 순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항상 마리아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와서 누웠고 제가 팔을 벌리면 조용히 안겼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다시 느낄 줄은 몰랐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편안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안도감도 있었고요.
그때까진 몰랐죠. 이 아이가 내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튼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쯤 됐을 겁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던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고 집 안에는 예전엔 없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 발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다정한 사람이 있다는 건 그렇게 평범한 순간에 묻어나더군요.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정이 쌓이는 느낌이었고 저는 마리아가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저는 부엌이 조용한 게 이상해서 거실을 둘러봤고 방에도 그녀는 없었어요. 가방이 없어진 걸 보고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죠. 전날까지 아무 말도 없던 아이가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는 건 그 자체로 의심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못생긴 로사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리아가 어디 갔냐고. 로사는 어깨를 으쓱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모른다는 뜻이었죠.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만 기계적으로 들려왔고 저는 처음으로 마리아의 모든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부딪혔습니다. 이름, 고향, 가족, 전화번호, 모든 게 불확실한 상태였어요. 며칠 후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엄마가 아파서 고향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짧고 서툰 영어였지만 뜻은 알 수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또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짐이 친구 집에 있다며 짐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돈을 보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같이 자며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은 친구인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 마리아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거리에서 본 친구가 전해줬어요. 춤을 추고 웃고 다른 남자들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 전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말 그 바 앞에서 마리아를 봤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짧은 옷을 입고 낯선 남자 옆에 앉아 웃고 있는 그녀를 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를 이용한 걸까? 아니면 그 아이도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걸까? 분노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뭔가 큰 착각을 한 건가 싶었어요. 다만 분명했던 건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거였고 그게 참 우스워졌다는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혼자라는 건 마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했고요. 마리아는 사라졌고 저는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거실 한쪽엔 그녀가 남긴 작은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그걸 버리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상처받고도 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마리아가 아닌 로사였습니다. 마리아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 집이 어색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부엌에 있는 냄비, 뚜껑 소리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준 마리아가 갑자기 떠나서 허탈감과 공허함이 더 크게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은 늘 정돈되어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고 빨래는 햇빛 아래 잘 놓여져 있었고 냉장고엔 항상 반찬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이면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밥 짓는 냄새가 자연스럽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그 모든 걸 하고 있었던 건 로사였어요. 마리아에 비해 외모가 이쁘지 않아 관심을 안 가졌는데
보면 볼수록 행동이 기특하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아이였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묵묵히 제 옆을 지키고 있었던 그 아이는 마치 원래부터 내 일상을 지켜온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말해서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몸매는 탄탄하고 여성스러운 선이 분명했지만 얼굴이 참 투박했거든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넓은 이마, 두꺼운 입술. 전형적인 시골 처녀 같은 인상이랄까? 처음엔 그게 다였어요. 그냥 같이 지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조용히 방 청소부터 하고 빨래를 개고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 밥상을 차리는 모습.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예뻐 보였던 거죠. 웃을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버릇, 식탁 위에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 습관. 장을 보고 와서는 반찬 하나하나 비닐을 씌워서 정리하는 손길. 그 조심스러운 손끝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내 곁에 오래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아이가 없으면 허전하고 밥맛도 없고 방안이 횡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녀가 있는 자리가 편해졌고 그 편안함이 자꾸 마음에 남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외롭지 않았어요. 같이 TV를 보며 웃기도 하고 밤에 바람이 불면 문을 닫으러 같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는 이제 저에게 일상의 소음이 아닌 안정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괜히 마리아 생각이 나서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뭐가 그리 속상했는지 캔맥주를 바닥에 던지고 괜한 소리를 질렀죠. 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가와 바닥에 흘린 맥주를 닦고 물을 데워서 뜨거운 수건을 건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수건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나더군요. 마리아가 떠난 것도 속상했지만 그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있는 이 아이가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해서 눈물이 나는 거였어요. 로사는 제 눈치를 보지 않았고 무슨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까지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걸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줄까? 그녀가 돈이 필요해서 그랬던 걸까? 외로워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그냥 착해서일까? 이유는 몰랐지만 분명한 건 그녀 덕분에 저는 다시 조금씩 웃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꼭 화려한 말이나 이벤트로 마음을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용히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줘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로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늦은 나이에 느낀 의지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녀는 제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는 다른 방식이었고 더 느리지만 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몸매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자고 싶어졌습니다. 그전에 마리아만 품고 잤었기 때문에 뻘쭘은 했지만 로사에게 스킨십을 했는데 알고 보니 로사는 잠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거기다가 얌전해 보이던 애가 얼마나 그걸 좋아하던지 신호만 주면 바로 옆으로 달려왔어요.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는 언제라도 가능하게 집에서는 속옷을 입지 말라고 했어요. 같이 맥주를 먹을 때면 제 무릎에 앉아 TV를 보고 항상 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하는 행동이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저는 로사와의 시간이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점점 로사가 좋아졌어요. 로사와 너무 잘 맞았어요. 특히 그 점에 있어서는요. 워낙 욕구가 세다 보니 할 때마다 열과성을 다했어요. 절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제가 감동할 때까지 몸을 쉬지 않았어요. 저는 로사가 너무 좋아졌고 같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그 이후로는 쓸데없이 밖에 나갈 이유도 없어졌죠. 그냥 계속 붙어 있었어요.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로사와의 생활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이면 늘 먼저 일어나 물을 데우고 밥을 안 치고 저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어요. 서로의 언어가 달랐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눈빛과 몸짓으로 충분히 마음이 오갔습니다. 아프면 먼저 약을 챙겨주고 밖에 비가 오면 빨래를 걷고 전기세 고지서를 들고 오면 조용히 제 앞에 놓는 그런 일상이 반복됐죠. 누가 먼저 말을 하지 않아도 할 일을 알고 있는 사이.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한국에선 상상도 못했던 순간들이었어요. 전라남도 단칸방에서 텅 빈 방에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만 들렸고 저는 라면만 끓여 먹으며 TV 속 뉴스 앵커 목소리에 기대 살았죠. 이대로 혼자 죽는 거 아냐? 매일 밤 그런 두려움에 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여기 로사와 함께하는 이곳에선 아침마다 밥 짓는 냄새가 저를 깨우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제 곁을 채웠어요. 외로움으로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로사의 작은 손길 하나로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가끔은 시장에 같이 갔습니다. 로사는 늘 장바구니를 꽉 채워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그녀가 만든 익숙하지 않은 반찬을 매번 다 먹었습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었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음식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어느 날엔 같이 동네를 걷다가 로사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순간 사진 한 장을 찍었고 그 사진은 지금도 제 휴대폰 첫 화면에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한국에선 거울 속 내 얼굴조차 낯설었는데 이곳에서 로사의 미소를 보며 웃고 있는 내 모습은 나도 모르는 새 생겨난 거였어요. 텅 빈 집에서 고독사 뉴스에 소름 끼치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와 밥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따뜻한 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하루들이 모여 어느새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밤마다 혼자 자지 않습니다. 그녀의 보드라운 살결을 만지며 항상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란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다시 알게 됐습니다. TV를 보며 같이 졸기도 하고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기도 했어요. 때로는 자는 그녀를 보면서 생각했죠. 한국의 그 차가운 방에서라면 이런 온기를 절대 느끼지 못했을 거야. 이 아이는 내 인생 마지막에 와준 선물일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말이나 약속 없이 하루하루를 쌓아갔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조용했고 따뜻했습니다. 마리아가 떠난 뒤 로사와의 시간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용히 일하고 정리정돈 잘하는 아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녀가 제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부엌에서 나는 밥 짓는 소리와 주전자 끄는 소리에 눈을 떴고 밤이면 그녀가 접어둔 이불 위로 조심스럽게 몸을 누였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통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으면 로사는 항상 집에서 입는 원피스에서 속옷을 내리고 맥주 한 캔을 가져와 제 무릎에 앉았어요. 어찌나 하는 짓이 이쁜지. 그녀와의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녀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다시 웃게 됐나 싶을 때가 많았죠. 그녀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정직했고 그 따뜻한 손길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함께 시장을 돌며 손잡고 걷고 작은 음식점에서 국수를 나눠 먹고 골목길에서 맥주를 마시며 별을 올려다볼 때면 제 마음 한편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부부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기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고 어느덧 제 하루는 그녀 없이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사와의 삶은 안정적이었어요. 근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현지에서 만난 교민이 사업을 제안했어요. 호텔 사업 같이 하자. 돈 잘 벌릴 거야. 저는 로사와 상의하고 그 일을 시작했죠. 근데 그게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그 교민은 돈을 내지 않고 저를 이용했어요. 심지어 경찰과 짜고 저를 협박했죠. 저한테 소위 셋업을 건 거였어요.
역시 해외 나가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너 불법 일했다고 우겼고 저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분란이 생기고 불량배들이 연일 집으로 찾아오다 보니 로사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했어요. Opa, I want to go back home. Miani Opa.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쌌어요. 로사, 가지마. 내가 다 해결할게. 제가 붙잡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나 여기 있으면 더 힘들어. 로사가 떠난 날 집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사업은 망했고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마리아는 이미 떠났고 로사마저 사라졌죠. 그 도시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필리핀의 밤 공기와 로사의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거기서 보낸 나날들은 짧았지만 참 강렬했습니다. 마리아와의 첫 만남, 워킹 스트리트의 음악, 처음 데려온 두 소녀의 웃음, 그리고 가장 깊이 새겨진 로사의 말없는 헌신과 따뜻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의 적막함만이 저를 기다렸죠.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선 매일 누군가 밥을 차려주고, 내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두고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밤이면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때의 기억만큼은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달랐던 두 사람이 만들어낸 짧지만 진짜였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던 아주 진짜였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하시거나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시간이 그립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사람은 언제든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늦게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저처럼 뒤늦게라도 삶에서 한 번쯤 마음이 뛰는 순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후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일들을 다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으로 새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복 받으세요.